어릴 때 드래곤볼을 보며 생각했다. 멍청이들, 소원을 계속 들어달라는 소원을 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랑 같은 생각을 한 남자가 있다. 드래곤볼이 아닌 알라딘인 것만 다를 뿐 같은 소원을 말하더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질문을 던졌다. 무언가 하나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면 그땐 뭘 배울 거냐고. 다들 눈치챘겠지만 딱 하나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면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이 그 분야에서는 요술램프 진이라고 한다. 이 남자는 CEO, 정치인, 배우, 운동선수들의 브레인 코치 짐 퀵이다. 우리는 평생 배우며 살아가고 빠르게 배울수록 더 앞으로 치고 나간다. 그래서 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짐은 뇌 활용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3가지 열쇠를 스스로에 대한 믿음, 동기, 그리고 방법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학교 족가라 그러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진짜 학습을 배워보자. 짐은 유치원 때 창밖에 소방차를 보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박아서 뇌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었다. 그리고 의사도 선생님도 그를 포기했고 대학생이 된 후에도 책 한 권 읽기 힘들 정도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짐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늘 배워온 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짐은 역사, 수학, 과학 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학습 방법 그 자체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그렇게 지금의 브레인 코치 짐 퀵이 탄생했다. 나도 비슷했다. 책 읽는 게 너무 어렵더라. 책을 읽어도 바로 전 페이지에서 뭘 읽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처음 제대로 읽은 300페이지짜리 책은 읽는데 6개월 정도 걸렸고 그렇게 읽었는데 내용은 어렴풋이만 겨우 기억난다. 하지만 지금은 책 읽는 게 취미를 넘어서 북튜브를 하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짐 퀵이 그 대표적인 증거고 나도 아주 약간의 증거쯤 되지 않을까. 짐이 말하는 건 그저 당신도 뇌를 잘 쓸 수 있다는 말 그뿐이다. 뇌활용 첫 번째 열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다. 누워있을 때, 식사 중일 때, 만 14세가 되지 않았을 때 빌 게이츠의 자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스티브 잡스, 썬다 피차이, 사티아 나델라 등 많은 IT 업계 CEO들도 자식의 스마트폰 사용에 규칙과 제한을 걸었다. 인류 문명의 정점에 있다는 IT 업계의 거물이 자기 자식에게 스마트폰을 못쓰게 한다니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 이유는 그들은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따라서 정보를 기억하고 해석하고 처리할 기회를 줘야 뇌가 발달하는 건데 전자기기라는 거대한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는 뇌가 일할 기회를 뺏고 그 일을 전자기기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분명히 잘못된 아웃소싱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는 몰입을 방해한다. 인간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주의 집중을 옮길 때 다시 몰입 상태에 이르기 위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이 멀티태스킹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다. 우리는 주의를 전환할 때마다 집중력에 손해를 본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사소한 내용으로도 알림창을 띄우면서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알림을 끄면 되는 것 아닐까? 알림을 끄는 게 안 끄는 것보다는 낫지만 스마트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소용없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에 주목할 때마다 보상받는 도파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 스마트폰을 열어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애플워치가 있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아이패드가 있지만 종이에 메모한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목록을 거의 지웠다. 뇌 활용은 스마트 기기를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나이키의 Just Do It. 우린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냥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쉽게 침대에서 소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그냥 하고 싶어질까? 그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하는 것, 즉 Just Do It 하는 것이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 청소가 너무 하기 싫은데 막상 청소기에 시동을 걸고 나니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청소를 하고, 빨래 널기 귀찮은데 첫 빨랫감을 널고 나니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빨래를 널고 있고, 또 어느새 일을 다 한 경험 말이다. 작은 목표부터 하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하자. 글을 쓴다면 원고에 한 문장만 써보겠다고 자리에 앉자. 일단 시작을 하면 시작하기 전에 하기 싫은 이유들을 끊임없이 늘어놓던 잡생각들은 어느새 사라져 있을 것이다. 원래 시작이 반이다. 두 번째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하기 싫은 일은 머뭇거려지지만 원래 하던 일이라면 거부감이 덜한 법. 해야 하는 일을 하던 일로 감각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주의력은 한계가 있다. 모든 일에 주의력을 써야 한다면 삶이 얼마나 피로해질까. 그런데 습관은 주의력을 덜 소모하여 결국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마크 주커버그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를 말한다. You know, I really want to clear my life to make it so that I have to make as few decisions as possible about anything except how to best serve this community. And there's actually a bunch of psychology theory that even making small decisions around what you wear or what you eat for breakfast or things like that
they kind of make you tired and consume your energy. And I feel like I'm not doing my job if I spend any of my energy on things that are silly or frivolous about my life, so that way I can dedicate all of my energy towards just building the best products and services. And it kind of sounds silly to, all right, that's my reason for wearing a gray t-shirt every day.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억지로 새 습관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나쁜 습관을 대체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원래는 대중교통을 타면 항상 손에 들던 스마트폰을 의식적으로 개찰구를 지나면서 가방에 넣는 습관을 들였다. 처음에는 깜빡하곤 했지만 지금은 좀처럼 깜빡하지 않고 이 습관은 독서 습관을 들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세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막연한 감정들이 정리되며 뇌는 주의력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쥐는 방법은 계획표 작성과 방 청소이다. 매일매일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 순서를 따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쥐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매일 방 청소를 하여 내 물건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그 밖에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혼잣말을 통해 되뇌이기, 운동하기,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주의 집중 전환을 요구하는 멀티태스킹 하지 않기 등 하루하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며 원칙대로 살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짐은 이 모든 것을 반영한 아침 루틴을 만들 것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루를 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나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대체해보자. 지금 말하는 건 짐의 조언을 많이 반영한 나의 아침 루틴이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를 한다. 이불 정리는 일어나자마자 나의 공간을 통제하는 루틴이다. 또한 예쁘게 정리된 이불을 보며 밤이 될 때까지는 저걸 흐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침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며 결국 부지런해진다. 둘째, 반대손으로 양치를 한다. 왜 반대손으로 하느냐? 뇌가 어려운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셋째, 물을 마신다. 뇌는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나 영양제도 같이 먹는다. 넷째, 아침해를 보며 3분간 호흡을 한다. 햇빛은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킨다. 그렇게 아침해를 보면서 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하여 뇌를 깨우는 것이다. 다섯째, 간단한 운동으로 푸시업 20개를 한다. 이번에는 몸을 깨우는 것이다. 그리고 몸을 깨우는 것은 뇌를 깨우는 것을 수반한다. 인류는 19만 년 동안 수렵채집인이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계획표를 작성한다. 하루의 시간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뇌 활용 두 번째 열쇠, 동기부여였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동기부여까지 얻었다면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건 방법이다. 짐은 집중력, 학습 효율, 기억력, 속독력,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멀티태스킹을 지향하고 환경정리와 심호흡을 하는 것이다. 멀티태스킹과 지저분한 환경은 우리의 무의식의 잔상처럼 남아서 집중을 흐린다. 심호흡은 이렇게 분산된 주의력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기 좋은 방법이다.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배운 내용을 능동적으로 회상하고 간헐적으로 반복 학습하는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당신의 머리에 찬 새로운 정보는 금세 다시 빠져나간다. 이것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다. 새로 배운 내용은 금세 빠져나가지만 다시 배운 내용은 점점 잊어버리는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 장기 기억화된다. 이를 공부에 적용해보자. 새로운 내용을 배웠다면 5일 동안 같은 시간에 반복 학습을 하고 그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능동적 회상을 통해 테스트하자. 당신이 배운 내용은 온전히 당신 것이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짐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기억력을 최대한 높여서 뇌 활용력을 키우고, 책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물의 다양한 면을 각각 생각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키우라고 말한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이 시키는 대로 할 것도 아니면 읽을 이유가 뭐지? 그때 마침 이 책의 방 청소를 강조하는 부분을 읽고 있었고 더럽게 살던 방을 싹 치우기로 했다. 선반과 책장에 있는 쓰지도 않는 물건과 책들을 버리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내가 지금까지 책을 눈으로만 읽었구나. 책은 뇌로 읽어야 하는구나. 그 이후로 여러 책들이 시키는 내용을 꼭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겸손하게 실행에 옮기자. 흔하디 흔한 교양으로만 미지근하게 읽고만은 자기계발서로 끝나지 말고 지금